아이돌 연습생 생활하면서 되게 많은 상담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인종물이 내 얼굴에 있는 게 조금 싫어. 저도 안 했어. 그래서 저는 그거 맞아요. 이거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과하게 안 넣으니까 괜찮더라고요. 통증 정도? 뭐 참을만해. 잘못 맞으면 또 웃어야 되는데 질이 안 지는 거야. 비추인 거 같아. 노력 없이 예뻐지고 이런 거는 저는 진짜 싫어요. 시술이나 성형 전에 꼭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안녕 친구들, 시안입니다. 무드가 좀 달라. 제가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뷰티 고민 상담소? 내가 느꼈잖아. 그 플리마켓을 해보고 식구들이랑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20대 초반 식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하면서 물어봐주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1대1로 약간 정말 소통하는 느낌으로다가 좀 궁금증을 풀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인스타 무물로 받았어요. 근데 정말 많은 우리 식구들이 남겨줘서 진짜 며칠에 밤새는지 몰라. 최대한 이제 식구들이 고민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제가 아는 최대한의 저뿐만이 아니라 좀 무서운 그런 정보들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무더운 여름철 피부 관리법은 여름만 되면 뒤집어지는 수부지, 건성 트러블 포함. 이 여름에는 개기름, 기름이 진짜 많이 뜨잖아요. 특히 막 코 밑에 이마 들뜨는 현상까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되게 힘들어요. 어쨌든 우리 피부 안에 유분과 수분이 밸런스가 깨지면은 결국 트러블도 나고 각질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중요한데, 이 타입마다 다른데 저는 수부지 타입이라서 1일 1팩 정도로, 가벼운 팩 있잖아요. 영양팩 말고 가벼운 수분팩 있잖아요. 그거를 매일매일 해줍니다. 잠깐만, 내가 진짜 잘 쓰고 있는 게 있단 말이야 요즘에. 이거 하고 트러블이 진짜 없어졌는데, 징크 PC라는 그런 성분인데 이게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도한 우리 피지들을 좀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수분의 밸런스도 같이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되게 효과를 많이 봤는데 트러블이 거의 안 나요. 피부 컨디션이 너무 좋다. 다음은 이제 코 밑 인중만 항상 들뜨는데 각질 제거가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할까요? 각질 제거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클렌징을 한번 바꿔보실래요, 식구들? 유수분 밸런스를 깰 수 있는 그런 밤 타입보다는 촉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클렌징 로션이 훨씬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도 각질도 많이 사라지고 화장이 잘 먹어. 나는 그때 이후로 막 코 밑에 뭐 인중끼 뭐 그런 거에 대한 이런 고민을 가진 적 없는 것 같아요. 클렌징을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내가 식구가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자극이 적은 클렌징 로션으로 각질을 조금 녹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언니, 화장했을 때 피부가 투명하고 광이 나게 하고 싶은데 파우더를 하면 뜨고 광이 죽어요. 매트나 글로우,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어떻게 찾나요? 화장 스타일이 윤광이다, 그리고 매트파다, 이거에 따라서 보이는 윤곽이 또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광이 잘 어울리는 얼굴이 있고요, 매트한 게 더 잘 어울리는 얼굴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눌러주는 느낌을 더 좋아해서 매트파긴 한데 광을 또 좋아하는 식구들도 있더라고요. 나도 약간 경험담인데, 내가 조금 윤곽이 관리하기 전에는 제가 또 각이 있었잖아요. 각이 조금 진 친구들은 광을 돌게 하는 피부 표현이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각자 맞는 이 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좀 정리가 많이 됐잖아요. 매트한 게 조금 더 얼굴이 조금 작아 보이고 더 들어가 보이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각자 맞는 얼굴형에 따라서 또 어울리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나는 정말 생 아이폰 카메라로 한번 찍어서 매트한 게 더 잘 어울리는지 광이 더 잘 어울리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가 투명하고 또 광이 나고 싶다고 했잖아. 안쪽에서부터 광이 나려고 하면은 이제 그거 잘 챙겨야 돼. 글루타치온. 최근에 좀 무리한 스케줄로 인해서 잠깐 조금 칙칙해졌어요. 진짜 누래졌었어. 난 그때 바빠가지고 막 영양제 챙겨 먹을 시간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얼굴 교정 받는 선생님이, 원장님이 연락 오셔서 시아나 SOS 떴다고, 얼굴이 조금 누런기가 뜬다고 바로 오시자마자 저한테 글루타치온을 막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좀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화장이 아니라 피부 속부터 맑게 해주려면은 먹어야지. 무조건 잠 많이 자야 되고, 수분 섭취 잘하고, 물 많이 마시고, 노폐물 잘 배출하고, 글루타치온 이런 영양제 섭취하면은 완전히 막 이렇게 된다 이건 아니지만 확실히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신욕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반신욕이나 제 관리는 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반신욕을 해서 노폐물을 빼줘야 노폐물을 빼서 피부톤도 밝아지게 하고毒素도 내뿜고 다 연결돼 있거든요. 겉 관리도 겉 관리지만 이제 속부터 뭔가 몸을 조금 순환시키고 바꿔놓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 고민, 이제 식구들이 진짜 이제 궁금해할 만한 그런 고민을 갖고 왔는데, 이제 얼굴 고민, 시술 고민 쭉 갈 건데 꼭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시술이나 성형 전에 다이어트를 무조건 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 없이 예뻐지고 이런 거는 진짜 비추인 것 같아요.
어차피 살찌고 다시 이렇게 채워지면은 다시 도루묵이에요. 다이어트를 일단 먼저 해보고 정돈된 상태에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 식구들, 그리고 이건 전혀 이제 시술을 성형 권장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제 경험을 토대로 내가 나 이랬었는데 아 이게 좋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아 이 언니는 이랬구나 하고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Let's go! 각진 턱 때문에 얼굴이 크진 않은데 넙대대 보여요. 각진 턱 때문에 얼굴이 큰 걸까요? 저는 이건 또 솔직히 진짜 팩폭할게. 그냥 다이어트 해보고 봐야 돼. 정말 이게 각진 턱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각져있는 턱 위에 붙어있는 살들과 같이 함께 해서 넙대대해 보이는지. 그 각진 턱이 또 예뻐 보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정말 정리가 잘 됐으면은. 근데 각진 턱 플러스 살이면은 넙대대 보이죠.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당신을. 정말 그 각진턱이 저는 진짜 좋거든요. 저도 좀 각졌어요, 되게. 외국 분들도 정말 여기 턱이 되게 귀족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각져 있다고 해서 전혀 넙대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각진턱 때문인지 살 때문인지 판단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중턱과 턱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나는 이것도 거를 한번 장난이고. 근데 그래, 다이어트 했다 가정해. 내 주변도 그렇고 나도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중턱을 있었어. 아무리 마르고 계란형이어도 이중턱인 사람이 있어요. 살과 문제 없이 뭐 턱살 뭐 있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중턱과 턱살인 거야. 턱살도 있고 이중턱도 있는 거면 내가 봤을 때 다이어트를 해야 할 확률이 높은 지금. 그래,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했어. 근데도 안 돼. 붓기 관리도 했어. 근데 안 돼. 다 안 돼. 그러면은 모델 때 주변에서 비슷한 이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 턱 라인만 지방 흡입하는 거를 봤어요. 저는 안 했지만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한 3kg는 빠져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도 참 괜찮다. 되게 다 아직까지도 만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다이어트를 잘 해주고,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스스로 셀프로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은 이제 시술이나 수술도 방법이다. 근데 일단은 그 살도 살인데 이제 붓기 관리도 여기 거의 림프 여기 독이 많이 쌓여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순환 관리를 진짜 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처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세상에 있지.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뭐 홈케어도 있고요. 처질 살을 안 만들면 되는 것도 있고요. 다이어트. 그러니까 이 괄사 같은 것도 진짜 중요해요. 특히 저는 두피 괄사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도 이 림프의 이런 순환 같은 것들을 다 풀고 여기를 잘 당겨주고 여기를 잘 풀어줘야 전체적으로 리프팅이 싹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체적으로 처지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저도 이제 내년에 29이더라고요. 처지지 않도록 시술을 좀 받거든요. 저는 어쨌든 제가 홈케어도 케어고 자기 관리도 할 것도 하면서 시술도 같이 받는 노력형 시술, 약간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시술만 띡 하는 것보다는 이 전체적인 관리를 같이 하면서 병행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리프팅의 1티어는 아무래도 올세란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반년에서 많게는 1년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전체 다 말고 부위에 따라서 좀 소량으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볼살, 앞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21살인데도 얼굴살이 많은 편. 근데 21살이니까 당연히 볼살, 앞볼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저는 진짜 이번에 플리마켓 가면서 우리 어린 식구들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앞볼과 볼살이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이렇게 탱탱한 식구들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턱 라인만 관리를 잘해줘도 볼살이랑 앞볼은 장점으로 훨씬 더 커버 칠 수 있고, 그 나이에 맞는 그 얼굴인 것 같아요. 저는 21살인데 이거를 없애고 싶다, 이거는 충분히 나이가 들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즐기세요. 자, 여기 턱 라인만, 여기만 잘 관리만 해도 볼살과 앞볼은 오히려 더 좋아요. 입체적으로 보이고 더 귀여워 보이고 동안 효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다음, 시안 언니는 앞볼 꺼짐이나 중안부, 팔자주름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아, 이거 정말 진짜 제가 좀 자주는 아니고 막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 주베룩 볼륨이 괜찮더라고요. 이게 필러 느낌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콜라겐이 채워지면서 앞볼이 조금 차올라 보이는, 부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의 콜라겐 주사를 맞고 있고, 그 다음 질문이 중안부 어떻게 하면은 짧아 보일 수 있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중안부 관리법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만약에 비염 있는 식구들은 비염 치료부터 먼저 하는 거를 추천드리는 게,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길어져요, 얼굴이. 턱도 길어지고 입도 나오게 되고 전체적으로 이 밸런스가 깨집니다. 그리고 앉아있을 때 구부정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게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아, 진짜로 친구들 지금 한번 이렇게 앉아보세요. 입 어떻게, 입 다 벌리고 있지?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길어져, 이게 하관이. 자세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또 하나 더 있어. 이 배가 내밀면요, 이 커넥션이 안 맞아가지고 이것도 또한 입이 벌어질 수 있어. 입을 닫고 살아야 돼.
어쨌든 우리의 몸도 이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연결돼 있잖아요. 하나의 근막으로. 그래서 저는 발바닥도 진짜 잘 풀어주고요. 첫 번째, 코로 숨쉬기. 두 번째, 자세 바르게 하기. 세 번째, 배 내밀지 않기. 요 습관만 좀 지켜도 중안부가 길어지는 타임을 좀 늦출 수 있다. 팔자주름. 팔자주름은 이거 운동법 있잖아. 팔자 없애는 운동법 진짜 많거든요. 그런 걸로 조금 따라해서 저는 그 얼굴 교정을 받잖아요. 전체적으로 얼굴이 많이 좋아집니다. 네. 팔자도 그렇고 근데 필러는 그러니까 난 그거야. 부족한 데를 채우는 거지 더 튀어나오려고 필러를 하는 건 난 비추인 거야. 근데 만약에 진짜 너무 꺼졌다 하면은 소량씩 넣으면 괜찮지 않나. 진짜 나는 시술이든 성형이든 뭐든 과하면 안 좋은 것 같아. 쫌쫌다리로 해가지고 남몰래 예뻐지는 게 짜릿해. 그리고 관자놀이가 넓어서 고민이에요. 나도 너무 고민이야. 저도 한 관자 하거든요. 근데 남들은 없어서 넣어요. 꺼져서.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땅콩이처럼 이렇게 나와 보이거든요. 근데 저도 여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맞아요. 조각주사. 그 안에 있는 그 세포 자체를, 지방 세포 자체를 좀 죽여주는 세포인 거예요. 그래서 뭐 살이 찌거나 뭔가 돌아올 때 좀 최대한 그 세포를 죽이면 어쨌든 여기 지방층이 자라지 않으니까 텀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조각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법으로도 좀 승화할 수 있는 게 눈썹을 좀 길게 그리면은 여기까지 그린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좀 라인도 좀 길게 빼고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저는 관자놀이 때문에도 사실 경락을 많이 받거든요. 저의 얼굴을 또 책임져 주시는 두 번째 어머님이신데 강남구청 불주먹이시거든요. 손이 정말 아주 좋습니다. 아주 손맛이 너무 좋으세요. 선생님께서 관자놀이도 많이 관리해주시고 나는 경락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경락도 진짜 저는 효과를 많이 봤어요. 경락도 아주 추천합니다. 네. 살이 없어서 땅콩형 얼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건 거야. 그래 맞아. 살이 없어서 땅콩형 얼굴이 됐어요는 나는 이거는 채워도 된다고 생각해. 부류가 나눈다고 생각하거든요. 뼈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땅콩형과 살이 없어서 라는 그런 땅콩형 얼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뼈대 자체가 땅콩인데 그 안에 필러를 넣는 거는 더 얼굴이 나는 커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이 땅콩을 하는 게 아무튼 그런 타입이라 필러는 추천하지 않고 뼈대 자체는 괜찮은데 살이 너무 빠져서 땅콩형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콜라겐부터 시작을 해서 필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 주변 언니들도 보면은 조금씩 채우더라고요.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여기가 쏙 패이고 이게 빠지거든요. 과하게 안 넣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조금 더 동안 같고 카메라 속 내 모습이 비대칭으로 보여요. 저도 아마 비대칭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주 똑같은 얼굴을 갖고 있긴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일단은 제가 쓰는 주로 각이 있어요. 그걸로 했을 때 예뻐 보이면은 다른 게 괜찮으면 비대칭이 그렇게 신경 안 써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리 꼬는 습관도 진짜 안 좋고 한쪽으로 잔다거나 이런 것도 진짜 안 좋고 한쪽으로 씹는 것도 진짜 안 좋고 골고루 진짜 씹어줘야 되고 너무 이런 게 신경 쓰인다 하면은 저는 경락을 받아보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경락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다음! 콧볼이 넓어서 신경 쓰여요.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어. 근데 그거 있어요. 콧볼 보톡스가 조금 효과가 너무 좋아요. 제 주변에도 콧볼 보톡스 진짜 많이 맞거든요. 여기에 보톡스 맞으면서 이 근육을 딱 잡아주는, 그러니까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좀 풀리긴 하지만 근데 이걸 맞으면은 자연스럽게 이 콧볼도 좀 쪼그라들더라고요. 아프긴 아픈데 저절로 그냥 눈물이 나. 그러니까 아파서 으악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신경, 이 코 신경이 여기 연결돼 있는 것 같아. 참을만해. 통증 정도? 7? 성형수술 같은 게 만약에 10이라고 하면은 한 6.5에서 7 정도가 딱 아픔의 색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팔자주름과 이마주름이 신경 쓰여요. 저도 근데 이마주름 있고 팔자주름 이런 거 있는데 보통 이제 주름 하면은 보톡스로 많이 되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확 그런 보톡스보다 저는 스킨 보톡스 먼저 맞아보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는 게 보톡스는 잘못 맞으면 또 이거 앵그리버드 될 수도 있고 주름 보톡스가 나는 너무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 웃어야 되는데 웃을 때 당연히 주름 줘야 할 부분에 주름이 안 지는 거야. 이게 너무 저는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스킨 보톡스라고 피부에 좋은 성분이랑 보톡스 성분을 배합을 해가지고 되게 옅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니까 그것만 맞아도 조금 더 얼굴이 약간 개안한 이렇게 되는. 스킨 보톡스는 주무셔야 돼. 스킨 보톡스 너무 아프고 한 방으로 맞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얼굴 전체 다 거의 놓는 거잖아. 근데 할 수는 있어. 나 참을 수는 있는데 피부과 갔다 오면은 몸이 너무 아파. 힘을 너무 줘가지고 너무 진짜 이렇게 참으니까 여기가 너무 뭉치는 기분이어서 그냥 그럴 바에는 뭐 어차피 자주 가지도 않으니까 그냥 수면 마취로 하자 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시술 추천인데 식구들 저는 뭐 사실 피부과 의사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최대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식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일단 20대 초중반 그리고 20대 후반 추천하는 피부 리프팅 시술이 다른가요? 근데 저는 20대 초중반에는 전혀 막 리프팅을 안 해도 돼요. 할 게 뭐가 있어, 처진 게 없는데. 저는 안 했어요. 그거 말고 20대 초중반은 생활습관,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반신욕, 붓기관리, 다이어트 이런 걸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이제 20대 후반부터 가면은 알다시피 콜라겐도 좀 기능이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홈케어 말고도 조금 최대한 그 노화를 조금 늦추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피부과를 다니고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울서마지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울세라가 일단 최대한 이제 얼굴 살을 딱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써마지가 반듯해 보이게 약간 채워주는, 조금 쪼그라졌던 게 살짝 이렇게 펴지는 그런 느낌으로 탱탱하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후반 됐다 하면은 절대 자주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29살, 30 이때부터는 뭐 조금씩 받아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노화를 늦춘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턱선을 갸름하게 만들고 싶은데 경락, 보톡스, 윤곽 주사 중에서 뭐가 제일 효과 좋고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이건 진짜 내가 의사 선생님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윤곽 주사랑 경락이랑 보톡스 다 보는 효과가 다 달라요. 경락은 조금 더 얼굴을 입체적으로 카메라가 잘 받게 진짜 조금 얼굴선 정리해주고 뭔가 이목구비를 정리해준다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리고 보톡스는 그냥 여기만 띡 없어지는 그런 느낌. 보톡스는 난 굳이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마다예요. 사람마다 가진 얼굴이 다르니까. 보톡스 하나로 뭐 얼굴형이 예뻐지거나 갸름해지거나 뭔가 계란형이 되거나 하는 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보톡스 하나로는. 그리고 윤곽 주사는 얼굴 살 없애주는 그런 건데, 이것도 맞는 부위마다 솔직히 다르고 그러니까 윤곽 주사는 좀 살이 빠져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경락, 보톡스, 윤곽 주사 이거는 본인 얼굴에 맞게 받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원장님과 충분한 상담 후에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탄력을 위한 리프팅 시술을 추천해주세요. 볼살, 불독살, 처짐 포함. 이거는 그건 것 같아요. 울세라도 진짜 좋지만 저는 요즘에 온다 리프팅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다운타임도 되게 적고, 울세라 약간 미니 버전 느낌인데, 울세라는 좀 다운타임도 길 수도 있고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께는 온다 리프팅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아프지도 않고 바로 약간 딱 붙는 느낌이 싹 들더라고요, 받자마자. 대신에 돌아오는 게 조금 당연히 울세라보다는 좀 빠른 느낌이긴 하거든요. 너무 울세라 써마지 이거 막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온다 리프팅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온다 좋아. 온다 진짜 좋은 것 같아. 근데 항상 늘 말했지만 다이어트를 하고 얼굴선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마 필러 추천하시나요? 저는 진짜 싫어요. 저는 필러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인종물이 내 얼굴에 있는 게 조금 싫어. 아이돌 연습생 생활하면서 되게 많은 상담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없애는 거는 괜찮다, 근데 이 채우는 거를 좀 하지 말라. 이 개념이 뭔지 아시겠어요? 혹시? 더 하려고 채우는 거 자체가 나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살짝 그 커진 부분을 이렇게 메꾸는 건 좋은데, 이마가 그냥 괜찮은데 더 나오고 싶게 해서, 그러니까 플러스잖아, 더 나와 보이게 하려고. 이거는 너무 부자연스러워. 모든 것은 이 얼굴의 이 조화로움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서 이마 필러, 비추. 필러가 무조건 비추입니다가 아니라 자기 얼굴에 맞게 이 조화로움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필러는 괜찮아. 필러는 뭐 나쁜 성분도 아니고 사실. 과한 필러가 문제라는 거야, 나는. 입술 필러도 똑같아. 이것도 다 똑같은 원리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의 의견,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 사실 추구미가 다를 수 있고 한데, 내가 보는 시선에서 내가 만약에 실장님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모든 과한 건 진짜, 근데 이건 진짜 다 추구미야. 자기 만족이라서. 그리고 시술이나 성형을 하기 전에 본인의 얼굴을 객관화시키는 게 진짜 중요해요. 시술 전에 본인한테 딱 예쁜 얼굴 몸무게를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진짜 기본 카메라 있잖아. 아이폰 그냥 후면 카메라로 열었을 때 진짜 많이 했어요. 난 지금 아직도 영상 있을걸? 나는 그 카메라 테스트라고 하지, 카메라 트레이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이미지 트레이닝을 후면 카메라 세워놓고 그냥 이거 다 그냥 기본 있잖아. 이거 하고 웃는 거 해보고, 내가 말할 때 어떻게 말하고, 여기가 살짝 쳐졌고 여기가 좀 올라가 있어. 전체적으로 이렇게가 비대칭이야.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항상 그러니까 카메라 사진을 찍을 때 왼쪽을 조금 더 웃어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씩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생활습관 바꿀 거 있으면 바꾸고, 뭔가 자기 얼굴이 어떤지 객관화가 잘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남이 이마 필러 맞는다고 이마 필러 맞고, 남이 입술 커 보인다고 요즘 입술 필러 유행이라고 입술 필러 맞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요즘 이게 유행이어서 뭐 인중 짧아 보이게 하는 게 또 유행이라서 이거 하고, 이런 것들은 카메라에 찍힌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객관화하는 눈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드름 피부에 효과적인 피부과 시술은 무엇인가요? 나는 진짜 한 번도 나는 여드름 피부가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19살 때 한창 호르몬에 의해서 그렇게 엄청 많이 났었는데, 그때는 저도 피부과 가서 피지 조절제, 피지 억제제 그 약도 먹고, 토닝은 사실 지금까지 받는 건데, 토닝이 약간 붉은기나 전체적인 얼굴의 잡티를 조금 없애주는 시술인데, 그것도 진짜 괜찮아요. 저는 토닝은 진짜 주기적으로 흉터에도 효과적이고, 근데 한 번 갖고는 안 되고 적당한 간격으로 받아야 되고, 지금 한번 이거는 피부과 선생님 상담 받아서 피지 조절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레이저가 괜찮은 게 많이 나왔던, 나 제네시스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뭐지, 카프리. 근데 그런 레이저 하면 얼굴 진짜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수분 관리를 진짜 잘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 그 여드름 피부 갖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셀프로 짜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 왜냐면 당장에 해결하고 싶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 흉터가 흉이 져가지고 막 패이고 붉은기가 안 없어져서 결국 자국으로 남게 되고, 이런 경우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여드름도 종류가 있어요. 한홍성 같은 아프고 딱딱한 것들은 무조건 병원 가서 염증 주사 진짜 하면 되니까, 이거 하루 만에 또 금방 가라앉잖아요. 환홍성은 절대 짜면 안 되고, 그건 무조건 피부과 가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약간 피지가 모여서 막 이런 트러블성부터 해서 그 좁쌀, 그 자그마한 그 피지, 그 딱딱한 그 조그만한 거 있잖아, 알갱이 같은 거, 그런 거는 그냥 피부과 가서 스케일링 한번 그냥 받는 게 오히려 진짜 낫지 않나. 괜히 손으로 혼자 짰다가 흉터 남고 뭐 남고, 그리고 나는 여드름 여기 따잖아? 여기로 번져. 그래서 절대 막 손으로 짜는 건 비추인데, 그런 건 있어. 진짜 잘 맛있게 익어가지고 진짜 톡 짜면 톡 나올 것 같은 그런 거는 나는 짜주는 방법이 있는데, 의료용 니들이 있어요. 엄청 얇고 아프지 않은 그런 바늘이 있는데, 그걸로 그 부위를 이렇게 톡 해가지고 쏙 짜주면 잘 나오거든요. 근데 숙련돼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웬만하면은 건들지 않는 걸로. 나에게 딱 맞는 피부과의 원장님 어떻게 찾고 상담해야 하나요? 나는 다 좋다고, 이거 좋다고, 이게 남이 하는, 요즘 이게 유행이에요 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진짜 나에게 맞는, 객관화를 내가 못하면은 잘 봐줄 수 있는 선생님을 진짜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과도한 시술보다는, 예를 들어 울세라 여기 정도 조금 쳐졌어, 그러면 여기 부분만 하세요 하는 원장님이 있고, 전체 다 하세요 하는 그런 병원도 있잖아요. 잘 거르는 게. 그리고 나는 상담을 어쨌든 피부과 한 번 레이저 하면은 딴 돈 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 지인 주변으로 조금 소개받고 가는 데가 많아서 그 중에서도 좀 잘 맞는 원장님들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 어벤져스 우리 원장님들과 함께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복이죠, 진짜로. 만약에 평생 피부과 시술을 딱 하나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울세라랑 써마지 아니면 혹시 울써마지도 가능한 거야? 왜냐면 이제 나는 계속 나이가 들 테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이제 강력한 걸 해야 되니까 울써마지. 네. 언니, 필러처럼 무서운 시술 말고 꼭 해야 한다는 추천 케어는? 추천 케어. 오케이. 요즘 추천을 많이 받은 관리 중 하나가 물방울 초음파거든요. 약간 연예인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관리 중 하나인데, 진짜 우리 관리샵 가면은 물방울 패키지 막 이렇게 꼭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본이 되는 관리가 물방울 초음파 같아요. 이게 서로 다른 초음파랑 주파수를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피부가 이게 뭐야? 하면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약간 히알루론산이랑 콜라겐이랑 그런 성분들이 이렇게 차오르고 피부 자체의 면역력과 이 건강함을 깨워주는 그런 관리거든요. 특히 그 물방울 초음파는 뭔가 한 번 관리 딱 받고 끝나기에는 너무 아쉽거든요. 그리고 또 막 일주일에 한 번은 받아야 진짜 이게 받았나? 좀 달라졌나? 막 약간 싶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약간 이 꾸준함이 없어지는 거지. 이게 이 메디큐브 부스터 글로우 제품인데, 이거 제 영상에 진짜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요즘 진짜 너무너무 빠졌거든요. 시술도 시술인데 홈케어도 진짜 중요해요. 홈케어가 무조건 기본된 사람입니다, 저는. 노력 없이 예뻐질 수 없어, 친구들. 진짜로. 그래서 이제 뷰티기기 맛집에서 또 신상을 맛깔나게 끼려 오셨다, 이 말이죠. 사실 그 물방울 초음파를 시술 받고 너무 괜찮아서 되게 여러 디바이스를 좀 알아봤어요. 나는 홈케어 진짜 좋아하잖아요. 너무 비싼 거예요, 친구들. 물론 저렴한 것도 있는데 그건 조금 스펙이 조금 아쉽고, 근데 이거 써봤는데 스펙도 깔끔하고 20만 원대 초반이면은 맨날 쓴다? 그럼 하루에 뭐 이게 나 계속 쓸 건데 20만 원 초반이면은 뭐 하루에 정말 20원? 하면 뭐 10년 쓸 수 있는 거니까 뭐 이 정도면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 택배 가면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해가지고 요즘 잘 쓰고 있죠. 이 부스터 글로가 왜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에스테틱에서 받는 그 3중 주파수가 똑같대요. 그래서 20만 원대의 에스테틱이랑 똑같은 주파수를 쓰는 거는 메디큐브밖에 없다.
거기에 교차 속도, 이게 교차하는 거 있죠. 진짜 압도적으로 더 빠르니까 피부가 더 튼튼해지고 광이 막 차오르는 거겠죠? 그러면 또 자극적인 거 아니야 하는 식구들도 있을 텐데, 제가 피부가 정말 예민했을 때도 썼었는데 그 물방울 그 초음파 기기에 그 여기 이렇게 물을 치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 기분 나쁜 열감이나 막 지지직 거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느껴져서 더 뭔가 매일매일 손이 더 갔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하면 할수록 이 장벽이 더 탄탄해진대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피부가 진정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뷰티 기기는 진짜 무조건 편해야 되거든요. 이 제품이 정말 가볍기도 하고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헤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동그란 헤드보다 약간 얼굴에 굴곡진 부분까지 그냥 쓱쓱 되게 유연하게 잘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얼굴에 완전 쫙 붙여서 밀착해서 쓰기 진짜 좋았던 거예요. 약간 내만의 꿀팁이야. 사용법은 되게 그냥 촉촉한 그런 스킨케어 성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올려주고 12분 정도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저는 다른 제품도 좋지만 저는 요거 PDRN 캡슐 크림이랑 궁합이 진짜 좋더라고요. 제일 신경 쓰이는 눈가나 입가 주위를 좀 더 많이 두껍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목 관리에도 진짜 좋아요. 목 부분도 우리 미리미리 관리해주면 사실 좋잖아요. TV 보면서 쓱쓱 해줘도 되고 그냥 되게 편하게 그냥 씻고 와가지고 그냥 소파에 완전 대자로 뻗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관리하기가 너무 편한 거지. 평소에는 이 보라색 마스터 모드 이 멀티케어를 써주고 있는데 모드랑 강도가 또 5가지나 돼요. 피부 고민별로 맞춰서 하기 너무 좋다. 아니, 손으로 이렇게 닦아봐도 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찐광이라서 그런지 완전 피부 미쳤죠, 진짜로. 이래서 이제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물방울 초음파 하나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잘 쓰고 있다. 이거 너무 행복해, 나 이거 할 때마다. 아무튼 저는 홈케어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근본은 홈케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 큰돈 들이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게 일단은 근본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뭔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시술의 도움을 받는 거지, 뭔가 시술이 먼저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그게 있어. 우리 식구들이 또 궁금해한 게 있어. 나의 어벤져스들. 저도 이렇게 추천을 받고 간 거예요. 제가 경락샵을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 결국 나한테 맞는 선생님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맞는 선생님의 제 기준이 있었어요. 왜소하시고 뼈대가 얇으신 그런 분들한테 받는 것보다 손이 조금 크시고 근육이 내 살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손을 가지신 원장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한테는 진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식구들이라면 정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 교정 필라테스는 얼굴에 근막을 진짜 좀 뜯어서 잘 교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페이스 운동도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몸 자세부터 해가지고 전신을 진짜 다 관리해 주시거든요. 관리가 그냥 주무르고 마사지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같이 그 자세를 찾아가고 교정을 하고, 그리고 내 얼굴에 맞는 밸런스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 얼굴 구강 구조나 뭐 이런 두피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근막을 교정을 해주시는 선생님이시거든요. 19살 때부터 이제 알고 계신 원장님이라서 원장님들 어벤져스입니다. 이렇게 받고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카메라에 계속 비치는 직업이고 관리가 잘 돼야 이제 식구들도 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봐주시는 거니까 직업 특성상 많이 관리를 받고 있는 거지. 식구들은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 받고 있으니까 요 중에서 좋아 보인다, 이 후기 괜찮다, 언니 받아봤을 때 이거 괜찮다면 나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좋은 것들만 조금 쏙쏙 빼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식구들, 이렇게 그러니까 식구들이 정말 많은 질문 해줬는데 뭐 이게 진짜 완전한 정답이다 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나의 개인적인 생각과 나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바탕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플리마켓 가보니까 우리 어린 식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뭔가 시술을 막 이렇게 추천해주거나 이러진 못하겠어. 우리 식구들 재밌게 봐줬었으면 좋겠어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식구들, 다음에 또 이게 반응이 좋다면은 2탄으로 한번 끼려와 볼게요. 알겠죠, 식구들? 안녕. 진짜 레알.